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는 아내 김순자를 늘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40년이 넘도록 아내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고 화가 나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성격이 온화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정호에게 순자는 그저 말이 없는 아내였습니다. 정호는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말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집안이 늘 조용했으니까요. 그는 그 조용함을 안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죠. 아침이면 순자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찬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정호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루의 절반을 살아낸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언제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고요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정호는 신문을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응, 그 짧은 대답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정호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를 듣기 위해 순자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를요. 식탁에서 순자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정호가 회사 이야기, 누가 승진했다는 이야기,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순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호는 그 반응이 성의 없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아내는 늘 그랬으니까요. 정호는 몰랐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하나가 말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걸요. 순자는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호 몰래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동네 내과였고 그 다음엔 종합병원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빠질수록 순자의 말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정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정호가 그렇게 말한 날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 웃음이 얼마나 애써 만든 웃음인지 정호는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순자는 거실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TV를 보다 늦게 들어왔고 그 사이 순자는 이미 등을 돌린 채 누워있곤 했습니다. 정호는 그게 서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 같다고 느꼈죠. 하지만 순자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정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이었고 집안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을 말하고 나서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픈 것도 말하지 않았고 서운한 것도 말하지 않았고 화가 난 것도 말하지 않았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녹음에 남았습니다. 말하면 달라질까봐 무서웠다. 순자는 그날 자신이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를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정호에게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방에서 기계 앞에서였습니다. 정호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가 아무 말도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호는 회사 회식이 늦어졌습니다. 술을 조금 마셨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귀찮다는 듯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잠시 후 안방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자요. 그 말투는 늘 같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 정호는 괜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정호의 말에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길었지만 정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 됐어. 피곤하다. 정호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다시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늘 남편이 나에게 왜 말이 없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너무 많은 말이 쏟아질 것 같아서. 순자의 병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졌고 약으로도 버티기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보호자분께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 아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해졌고 눈물이 났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날 밤의 녹음에는 그 말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아내가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아내가 조용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고 믿었고
그 믿음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곧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침묵이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박정호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내 김순자가 새벽부터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식탁에 앉아 뜨끈한 국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순자는 대답이 짧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내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순자는 정호가 출근하려고 현관으로 나서자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정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순자가 먼저 부탁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죠. 왜? 무슨 일 있어? 순자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정호는 괜히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어넘겼습니다. 그래, 알았어. 최대한 일찍 들어올게. 그 말은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고 정호는 늘 그랬듯 그 약속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해두고 상황이 되면 지키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넘기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순자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정호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을 굳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정호는 회식이 잡혔습니다. 회식이라고 해도 술자리보다는 간단히 밥을 먹는 자리였고 회사 동료들이 늘 그렇듯 한 잔만을 외치며 분위기를 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는 잔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순자의 눈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 괜히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미정. 정호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동료들이 옆에서 묻자 그는 대충 웃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통화를 받는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정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 왜 지금 전화를 해? 왜긴 왜야. 보고 싶어서. 그 짧은 말에 정호의 속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끝냈다고 믿고 싶었죠. 그런데 그 목소리는 끝난 적 없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나 지금 바빠. 연락하지 말라니까. 정호가 그렇게 말하자 미정은 웃었습니다. 오빠, 아직도 그 여자 눈치 보나 봐. 그 순간 정호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 아니, 맞잖아. 내가 그때도 말했지. 오빠는 결국 돌아올 거라고. 정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정호는 실수였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때 흔들렸던 순간이라고,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요. 하지만 실수치고는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10년 전 정호는 회사에서 막 팀장이 되었고 집에서는 아내의 침묵이 더 깊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순자는 그때도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반찬이 짜다고 소리를 지르고 손주를 못 낳았다고 면박을 주고 너는 왜 이렇게 살림도 못하냐고 모욕을 줘도 순자는 내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그걸 보면서도 순자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에서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너도 그냥 넘어가. 그 말은 순자에게 참아라라는 명령이었고 정호 자신에게는 편하게 살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때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정호의 말을 잘 들어줬고 정호의 자존심을 세워줬고 정호의 웃음을 끌어냈습니다. 미정은 말했습니다. 오빠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집에서 왜 그렇게 기죽어 살아요? 그 말이 정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정호는 그 사실을 외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늘 변명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조용해서, 집이 너무 숨막혀서, 자신도 사람이니까요. 정호는 다시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끝내자. 우리 그만하자. 그러자 미정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끝난 줄 알아? 그럼 뭐야. 나 그때 기록한 거 많아. 사진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오빠가 나한테 했던 말들 다 있어.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지. 오빠가 너무 쉽게 잊는 것 같아서 내가 기억을 도와주는 거야. 그 말은 달콤한 말투였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미정을 차단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단정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손에 언제든 찢길 수 있는 얇은 종이 같았죠. 그날 밤 정호는 약속했던 일찍 들어오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결국 회식이 끝난 뒤에도 차마 집으로 곧장 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얼굴을 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니, 순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침묵은 때로 소리보다 더 무겁게 사람을 짓누르니까요. 정호가 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도 거의 꺼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저녁을 먹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모습이었죠. 정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그 침묵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싸우기 싫었고 무언가를 설명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누가 했어요? 정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전화라는 단어를 꺼낸 것 자체가 정호에겐 충격이었어요. 순자는 보통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해도 의심돼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죠. 정호는 억지로 태어난 척했습니다. 회사 사람이지 왜? 순자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 이름이 미정이에요? 그 순간 정호의 숨이 멈췄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순자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호는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고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그 맑음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당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죠. 정호는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순자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아요. 당신이 누구랑 무엇을 했는지도 언제부터였는지도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도. 정호는 그 자리에서 한 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요. 정호는 손을 뻗었지만 USB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오늘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정호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정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모름이 아니라 기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록이 이제 곧 정호의 인생을 가장 잔인하게 뒤집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박정호는 집에 있는 시간이 괴로워졌습니다. 아내 김순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침묵이었죠. 정호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쳐도 거실에서 스쳐 지나가도 괜히 딴 데를 보며 지나쳤습니다. 순자는 그런 정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밥을 했고 평소처럼 집을 정리했고 평소처럼 조용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 평소가 정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호는 USB를 아직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들어보라고 건넨 그것을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둔 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정호는 차라리 아내가 소리를 질러주길 바랐습니다. 화를 내고 울고 따지고 욕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호는 집 앞 골목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골목 초입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짙은 코트를 입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여자. 정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정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미정은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위치를 확인하듯이요. 정호는 참지 못하고 골목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너 여기까지 왜 왔어? 미정은 정호를 보자 놀란 기색도 없이 웃었습니다. 오빠 집 여기였네. 그 웃음은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미쳤어? 누가 여기로 오랬어? 정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가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더라. 미정은 집 쪽을 다시 힐끗 봤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거지? 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왜 이제 와서? 미정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오빠, 나 그냥 조용히 끝낼 생각 없어. 정호는 그 순간
아내가 말없이 USB를 건네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정호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거? 난 이미 다 가져봤는데. 미정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거 오빠 아내한테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정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여줄 필요 없어요. 정호와 미정이 동시에 뒤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김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정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순자는 정호를 보지 않고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미정 씨죠? 미정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나 알아요? 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으로, 녹음으로, 문자로. 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예요? 그게. 순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랑 남편이 나눈 대화,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미정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 훨씬 오래 알고 있었어요. 미정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뭐 어쩌시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말에 미정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끝이에요?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참은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한 문장이 골목 안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도. 순자는 정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지나간 사람을 보는 눈이었죠. 당신이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증거들 이미 내가 다 복사해놨어요. 미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 중 일부는 내가 없어도 자동으로 전달되게 해놨어요. 정호는 그제야 아내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참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정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당신 뭐야?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에 내가 다시 등장하지 않게 해줄 사람이요. 그 말은 협박도 아니고 감정적인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통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남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요. 정호는 뒤따라 들어가며 아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USB 이제 들어도 돼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모르는 나의 40년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정호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익숙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정호를 짓눌렀습니다. 김순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장바구니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칼로 채소를 써는 소리, 냄비에 물이 끓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정호에게는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정호는 거실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평범한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호는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죠. 순자는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정호를 불렀습니다. 밥 먹어요. 그 말투는 늘 그랬듯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하루인 것처럼요. 정호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런 정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정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요. 정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마우스를 잡은 손끝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파일 목록은 정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 시간까지 적혀있는 제목들, 그리고 마지막에 따로 분류된 폴더 하나. 정호에게 정호는 숨을 고르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병원에 갔던 날의 기록이에요. 정호는 화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의사는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난 집에 와서 당신 얼굴을 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정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시간을 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남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를. 파일은 이어졌습니다.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정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던 밤, 미정의 이름을 처음 기록한 순간, 그리고 정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던 저녁들. 당신은 늘 말했죠. 별일 없다고. 그래서 나도 별일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정호는 노트북을 덮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순자의 병원 진료실 녹음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왜요?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그 짧은 대화가 정호의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파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산 정리 기록이었습니다. 순자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느 통장을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돈이 자신의 것이었는지, 아이들 명의로 넘긴 이유, 그리고 정호 앞으로 남긴 것이 왜 그것뿐인지.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생활비였고 내가 지킨 건 내 인생이었어요. 정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삶 위에 얹혀 살았다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 정호에게 폴더가 열렸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조금 느려졌고 숨소리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이건 당신만 들어요. 정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난 당신을 벌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살았으면 했어요. 정호는 처음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노트북 화면을 보지 않고 정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난 참은 게 아니에요. 난 준비했어요.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이제야 그 의미가 정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는 나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동안 나는 당신 인생에서 내가 사라진 이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호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 말은 너무 늦게 나왔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당신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말이지 나를 위한 말은 아니에요. 정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아무도 탓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보세요. 내가 평생 그랬던 것처럼. 그날 밤 순자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도 않았고 잠갔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정호에게 그 어떤 자물쇠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같은 파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정호의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약자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늦게 가장 확실하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정호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남편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침묵한 아내일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